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 스윙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자바 수업 활용해서 이렇게 스윙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말고 방금 보여드린 람다식하고 오늘 끝내자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레이아웃 갤러리랑 컴포넌트 보시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보시고요. 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가 되겠죠.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오늘은 원래 이제 제가 이 객체지향 문법에서 익명 클래스하고 끝낼라 그랬어요. 끝내려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책도 람다식은 맨 뒤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18장 1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13장까지 하고 끝났어요. 객체지향 문법. 그 나머지 이제 활용이 들어가고 람다식이 이제 고급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람다식이랑 저기 여기는 그게 없네. 스트림 API가 없네. 스트림 API가 없네요. 스트림 API가 최신 문법이라 가지고 이 책에는 지금 스트림 API가 없네요. 자, 그래서 여튼 그거는 이제 고급 문법을 하려고 했는데 요 지금 함수형 인터페이스랑 익명 클래스 인터페이스 연결성이 있는 수업이라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좀 당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형 인터페이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잠시만 그냥 보기만 할게요 라고 했던 요 코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자, btn에 add action listener를 할 건데, 어떻게? 요렇게 해버려요. 여기다가 끝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자, 이거 객체처럼 생겼어요?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쵸? 함수처럼 생겼죠? 함수처럼 생겨서 우리가 이것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도 불러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쓰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함수를 우리가 람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는 함수 이름이 람다. 그래서 람다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람다식.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실제로 누구처럼 동작한다?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지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줄인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보기에 누구처럼 보여요? 이 친구겠죠? 액션 퍼폼드. 자, 보면 이렇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따라 쓰지 마세요. 괜히 또. 요거 제가 쓴 걸까요? 자동 완성될 걸까요? 자동 완성, 그렇죠? 이의 타입을 안 썼죠. 자, 이렇게 타입이 없는 것도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에요. 함수형 언어의 특징. 자, 지금 보면 자, 함수 하나만 매개 변수를 이렇게 쓰니까 깔끔해요? 지저분해요? 깔끔하죠? 자, 그러면 자,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객체지향 언어와 함수형 언어. 둘 중에 뭐가 더 깔끔할까요? 함수형이 더 깔끔해야죠. 객체지향 언어는 고지식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지만 함수형 언어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코드가 길어지면 이런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이 코드가 지저분해지는데 짧게 보면 이 함수형 언어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자, 여튼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자, 여튼 함수를 우리가 매개 변수에 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 코드가 함수형 언어다. 함수형 언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주석 달아 놓을게요. 자, 레슨 15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람다식. 자, 이거 이제 제가 추가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형 언어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익명 클래스 있죠? 익명 클래스 요거 쓰기가 귀찮아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메서드가 한 개여야 된대요. 한 개, 두 개면 안 된대요. 자, 왜 한 개여야 될까?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두 개면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액션 리스너를 객체로 만든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추상 메서드가 두 개래.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그쵸?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 지금, 자, 이렇게 볼게요. 얘가 액션 퍼폼드고 얘가 액션 퍼폼드가 아닌 다른 거래요. 두 개 생긴 거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쓰래요. 하나만. 인터페이스 안에 뭐가 함수가 오직 한 개. 이렇게 두 개면 둘 중에 뭐가 액션 퍼폼드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여기 타입도 생략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함수 기능을 한 개 보내려고 이렇게 이쁘게 썼는데 두 개 있으니까 어때 보여요? 지저분해 보이죠? 그쵸?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함수가 한 개인 것만 하게 됩니다. 그쵸? 물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다른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쓸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람다식 자체는 한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우리 액션 리스너의 btn 액션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btn 액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지금 함수 자체가 뭐예요? 타입이 된 것처럼 보이죠? 타입.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개의 함수를 써야 된다고 쳐볼게요.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한 개. 오직 한 개. 함수가 한 개. 여기에 두 개 이상은 안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한 개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다가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대요. 함수처럼 보이게 작성할 거야. 이 뜻이에요. 함수처럼 보이게 작성하는 인터페이스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코드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인데 런이 하나 있네요. 그때 이렇게 뭐라고 써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인 거예요? 런인 거예요. 런.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드실 수 있대요. 이것을 람다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람다식 왜 만들었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람다식 어떻게? 간결하게, 짧고 명확하게. 우리가 코드가 길면 어때요? 보기가 불편하죠. 코드가 길면 읽고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그래서 람다식이 나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는 데이터예요. 자, 보통 우리 함수형 언어는 이제 프로토타입 언어라고도 불러요. 프로토타입 언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안 되네. 자, 여기 다른 브라우저 하나 띄워볼게요. 여기서 검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브라우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여기다 콘솔 이렇게 열어볼게요. 콘솔. 자, 우리 브라우저한테 명령 내리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요게 이제 이름이 자바랑 똑같아서 그 소송이 걸릴 것 같아서 이름을 에크마스크립트로 바꿨어요. 에크마스크립트. 뭐 ES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1 더하기 1. 그냥 크롬에서 마우스 오른쪽 검사 누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여기 지금 마우스 오른쪽 키를 막아놔서 그래요. 도큐먼트에서 다른 브라우저 이렇게 띄워보세요. 아무 브라우저나. 마우스 오른쪽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발자 도구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개발자 도구.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있어요? 점 3개도 없다고요? 사파리 아니에요, 혹시? 네, 사파리 말고, 크롬 여시고요. 자, 다시. 자,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int a는 1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int가 아니라 let a는 10 이렇게 합니다. let b는 20. 우리가 배울 거예요. a 더하기 b는 뭐예요? 30이 되겠죠? 이게 30. 이게 지금 언어예요. 그죠? 언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함수를 쓰는 법은 펑션이고요. sum이에요. sum. 여기다가 내가 return a 더하기 b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sum으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30이 나오죠. 자, 근데 내가 객체 만들어서 호출했어요? 그냥 호출하고 있어요? 그냥 호출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친구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클래스 A 뭐 이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냥 함수만 이렇게 덜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덜렁 있죠. 실행도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이 친구 자체가 타입이래요. 자, 이 친구 자체가 타입. 이 함수 자체가 타입으로 존재한대요. 자바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sum에 보면 프로토타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데이터라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맞아요. 자, 보면 이렇게 객체가 나는 객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sum은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객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sum 이 함수 자체가 뭐예요? 객체예요. 함수 자체가 객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객체로 되어 있어요. 함수형 언어는 좀 다릅니다. 쓰는 문법이. 프로토타입 언어의 특징, 함수형 언어의 특징 이렇게 불러요. 되게 특이하죠, 그쵸? 되게 특이합니다. 자, 아무 버튼에다가 우리 이벤트도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좀 지금 수업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프로토타입 언어의 특징 정도만 봤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함수에서는 함수 자체가 뭐예요? 데이터였죠. 데이터였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난 데이터야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야. 이게 지금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객체라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그래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우리가 매번 클래스 만들고 상속받고 함수 구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함수 자체만 전달할 수 없다고요. 함수 자체만 전달할 수 없어서 클래스 만들고 구현하고 이 친구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어떤 걸 하기로 했냐? 람다식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법적 설탕이에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설탕 달콤해요? 그쵸? 달콤하죠. 문법은 뭐예요? 그냥 문법이죠. 그쵸? 달콤한 문법. 실제로 객체지향 문법이 아니라 함수형 언어처럼 보이게 하는 달콤한 행동이다. 달콤한 문법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static sugar 이렇게 불러요. static sugar. sugar static. 그죠? static sugar. 문법적 설탕.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함수는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처럼 보이게 문법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법. 그래서 동작은 거의 누구랑 똑같다? 요 위에 보이는 요 친구나, 그죠? 또는 요 친구나,
그죠? 비슷한 거예요. 이 친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 친구랑 거의 닮은 거죠. 이렇게 그 두 개가 닮은 꼴입니다. 익명 클래스와 람다식은 닮은 꼴인데 문법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수 있어요. 컨버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뭐야? 제가 예제를 너무 어렵게 써버렸는데 자,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잘못된 걸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자, 보면 이 스태틱은 뭐 사실 상관없잖아. 인터페이스랑 관련이 없죠. 독립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함수. 요것도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같이 페이드랑 관련이 없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작성이 돼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왜? 이거 두 개는 함수가 그러니까 필드가 아니니까 관련이 없다. 디폴트 함수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뭐 other이라고 해야 되나요? add와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더하는 존재. 자,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add 추상 메서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대요. 또는 자 지금 보면 리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중괄호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대요.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아까 전처럼 중괄호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익명 클래스랑 람다는 똑같은데, 두 개가 조금 달라. 조금 다릅니다. 자, 익명 클래스는 여러 개여도 돼요. 여러 개여도 돼요. 람다는 오직 한 개예요. 차이점이 두 개죠. 그렇죠? 자, 여기 A는 지금 현재 추상 메서드가 두 개인데, 두 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람다는 한 개여야 돼요. 무조건. 자, 이렇게 무조건 한 개. 자, 무조건 한 개.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여기 익명 클래스로 만들었죠? 이때 this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친구 객체를 얘기합니다. 이 친구. 근데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캐스팅이 잘 안 돼요. this가 요렇게 데모로 넘어갑니다. 데모로. 그래서 실행해 보면 실행 결과가 없네요. 자, 람다는 누구 걸? 람다 바깥쪽에 있는 이 this가 요 바깥쪽에 있는 걸 선언하고 이 this는 당연히 객체를 의미하니까 요 this를 의미합니다. 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바깥쪽, 이 친구는 안쪽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도 람다식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익명 클래스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람다식은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걸 씁니다. 이건 좀 특이한 거긴 한데 그렇죠? 익명 클래스가 없습니다. 동작 원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수업을. 자,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 거고 자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여기 24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24 자 람다가 람브다예요.
람브다. 그게 람다입니다. 자, 람다가 아니라 람브다. 이렇게 됩니다. 람브다. 자, 메인이고요. 자, 람다식 하나, 그러니까 람다식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그냥 테스트 해보죠, 뭐죠? 람보다 테스트. 자, 람보다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람보다 테스트에 자, L은 자, new 람보다 테스트. 자,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추상 메서드가 하나 있다 쳐볼게요. 추상 메서드 void a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요 a가 구현돼야지 객체가 될 수 있겠죠? 요게 액면 클래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드 지금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그쵸? 길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렇게 할 거예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람보다 테스트의 L2는 호잇. 신기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 두 개를 쓰려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자, void에 b예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스태틱 붙이면, 자, 스태틱은 추상이 아니니까, 왜 될까요? 그죠?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관련이 없죠. 피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여러분들을 너무 어렵게 한다? 그러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쵸? 너무 어렵게 한다. 난 이 정도는 알아? 그러면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자, 또 펑셔널 인터페이스예요. 자, 인터페이스에 자, 이번엔 파라미터 테스트 해볼 거예요. 파람 테스트.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턴 값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t sum은 int a, int b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람 테스트예요. P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안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자, 지금 이 친구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 썸을 의미하는 거 맞나요? 그쵸. 썸을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 달고. 자, 현재 이 친구는 파람 테스트 안에 있는 썸을 오버라이드 하는 중입니다. 아이, 또 한영이, 아이, 진짜 한영 안 바뀌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니, 진짜. 어떻게, 바뀌어 있는데? 야, 영어로 쓰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이 두 개가 맞나요?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죠? 매개 변수가 없고, 얘는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규칙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람 테스트의 P는 A, B에 자, 지금 리턴이 있죠? 자, 리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return A 플러스 B 세미콜론. 그러면 sum 되나 보죠? sout으로 b.sum은 10이랑 30 더하기 되나? 실행. 오, 잘 되네요. 자, 근데 코드 너무 길대요, 이것도. 아,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컨트롤 D 해서 자, 붙여놓고 밑으로 내려서 자, P2 해볼게요. 리턴이 있는데 중간에 코드가 없어. 자, 중요한 거. 여기 코드가 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울 수 있대요. 리턴을. 근데 지울 때 중괄호도 지워야 된대요. 자, 지금 현재 이 코드 두 코드 같은 코드예요. 자, 리턴이 뭐예요? 리턴 앞에 실행 코드가 없다. 그러면 중괄호와 리턴을 생략할 수 있다. 아,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오른쪽에 리턴이랑 중괄호 생략 가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미리 이렇게 람다식으로 쓸 수 있는 타입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액션 리스너. A는 여기 지금 액션된 상태가 오거든요. 액션 퍼폼드.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러너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스레드 때 자,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식 한번 배워봤고 이렇게 쓰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쓰기 쉽게 하실 수 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